좋아요. 샹텔에게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을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재무 프로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재무 프로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재무 프로필이 어떤 면에서 독특한지, 그리고 비즈니스로서 우리의 위험 프로필이 어떠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미 들으셨던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브가 말했듯이 이것이 작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용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잘못된 가격 책정은 신용 분야 어디에나 있습니다. 데이브는 대출을 갚은 모든 차용자가 대출을 갚지 않은 낯선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차용자는 대출을 갚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는 잘못된 가격 책정의 대다수가 가격 과대 책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50대 50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 보조금은 종종 연이율의 가장 큰 단일 구성 요소입니다. 즉, 이것은 사소한 가격 과대 책정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신청자에게 상당한 가격 과대 책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실한 위험 모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최근에 신용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데이브가 말했듯이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출 기관을 속이려는 소수의 신청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꽤 무거운 프로세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해 꽤 무거운 프로세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격과 프로세스의 용이성은 데이브가 말했듯이 이 소비자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매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통을 개척한 것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우리 업계가 이 두 가지 핵심 가치 원칙, 이 두 가지 가치 제안을 혁신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고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술자라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폴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광범위한 공간의 문제 진술에 대한 명확한 답은 더 나은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은 모델링은 이 제품의 두 가지 핵심 가치 제안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더 나은 모델은 채무 불이행자를 피하는 일을 더 잘함으로써 모두가 지불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 보조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대다수의 차용자가 가격 과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모델은 더 적은 마찰로 더 많은 돈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일까요? 이 모델들이 당신을 속이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일을 꽤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신청자에게 마찰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우리는 빠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AI 분야에서는 수익화 모델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누가 이 흥미로운 신기술로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꽤 좋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비효율성이 많은 매우 큰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예측은 제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제안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에게 AI는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의 유행이 아닙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코딩될 통찰력을 생성하기 위해 사이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DNA의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공개 회사였던 초기부터 이 임무에 집중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연구 개발을 쏟아부었고 그것은 우리의 생산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용위원회가 AI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설프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철학적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산업의 문제 진술에 접근하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샹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가져와서 매우 독특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들었습니다. 모든 차용자에게 관련성이 있는 모든 신용 문제의 목적지가 되는 비즈니스, 널리 인정받는 브랜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평생 동안 따라가는 소비자 관계 세트, 항상 진행 중인 언더라이팅 능력. 언더라이팅이란 대출 심사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핀테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회입니다. 독특한 비즈니스에서 독특한 재무 프로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저는 우리의 재무 프로필이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기술의 구체적인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대출에서 독특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이 진화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기술은 우리의 가격 책정과 수수료율에 대해 흔치 않은 정도의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기술은 변동 비용을 통제하고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건전하고 확대되는 마진을 개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느 좋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에서 고정 자원의 좋은 레버리지와 생산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결국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실행함에 따라 이 비즈니스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각각에 대해 다루고 기술이 이러한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출에서 독특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이 말했듯이 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회의적인 것은 옳습니다. 왜일까요? 정적인 언더라이팅을 사용하는 안정된 상태에서는 역사적으로 신용에서 의미 있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단위 경제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신용박스를 열고 신용 성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특별히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더라이팅이 동적이라면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동적 언더라이팅을 하면 모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정확해집니다. 채무 불이행 보조금을 줄이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보조금을 더 잘 줄이면 연이율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연이율이 개선되면 즉시 일어나는 일은 전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준 기간이 많았는데 그 기간들은 우리가 전환율 이득을 달성하고 있는 기간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율이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운명은 아닙니다. 전환율이 매우 높은 어느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퍼널의 최상단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퍼널이 그만큼 생산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 이득은 더 많은 마케팅 지출과 획득 비용이 평평하거나 감소하는 더 많은 볼륨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꽤 마법 같은 모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출에서 독특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일관된 속도로 개선되는 동적 언더라이팅을 가진 사람들의 긴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음에 매우 빠른 성장 기간을 겪을 때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럴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적 언더라이팅이 있다면 대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술에서 비롯되는 우리 재무 프로필의 두 번째. 독특한 측면은 수수료율에 대해 비교적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더라이팅이 상품화되면 일반적으로 다소 유사한 언더라이팅을 가진 다른 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세그먼트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수용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수준에서 대출을 생성하고 자산의 시장 수익률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언더라이팅이 차별화된다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습니다. 언더라이팅이 차별화된다면 시장이 인식하지 못하는 차용자 기반의 숨겨진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자 기반에서 독특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제품 수요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비탄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더 좋고 더 정확해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가격 비탄력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폴이 보여준 차트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위 샘플 차용자의 가격을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어떻게 책정하는지 보여주었고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점들과 시장 가격이 들어오는 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하셨기를 바라는 것은 그 차트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차용자들에서 그 차트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차용자들에게 수수료율을 의미 있게 올리면서도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비탄력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 역사에서 40%에서 60%까지 수수료율을 매우 의미 있게 올리고 비즈니스의 이익이 되도록 올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전환율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이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운명은 아닙니다. 높은 수수료율의 어느 수준에서는 더 적은 현재 경제성과 더 많은 미래, 볼륨 및 평생 가치 사이의 상충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수수료율을 조절하고 점점 더 길어지는 소비자 관계의 증가하는 수에서 더 높은 미래 볼륨을 교차 판매하고 성장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화하는 능력의 일부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은 샹텔이 조금 이야기했던 교차 판매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내부 계산 및 최적화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에서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 수용자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리의 수수료율이 외부 경쟁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수수료율 상승 외에도 기술은 변동 비용을 통제하고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대출 생성의 두 가지 큰 변동. 비용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새로운 대출을 온보딩할 때 발생하는 운영 비용입니다. 그리고 폴이 이야기했듯이 매우 좋은 검증 기술과 좋은 사기 모델이 있다면 시스템에서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동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셨듯이 우리는 시스템에서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대출 생성 시 발생하는 두 번째 큰 변동 비용은 획득 비용입니다. 그리고 데이브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획득 비용은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한계 소비자를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성장 모델 덕분에 우리는 획득 비용이 평평하거나 감소하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수수료율 증가, 운영 비용 감소, 그리고 평평하거나 감소하는 획득 비용을 결합하면 마진 확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공헌 마진이 40% 중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 중반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매우 경쟁적인 공간에서 말입니다. 다시 면책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헌 마진을 계속 높이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공헌 이익의 액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헌 마진을 희석시키지만 손익계산서로 떨어지는 공헌 이익 액수를 늘리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인큐베이팅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당한 대로 현재 경제성과 더 많은 평생, 볼륨 및 가치 사이의 적절한 상충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외에는 경쟁이 치열한 공간에서 기술이 우리에게 매우 건강한 공헌 마진과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단위, 경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다음 것은 고정 자원의 일정 수준의 레버리지나 생산성입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기술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적하는 경험 법칙이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혁신과 연구개발에 적절한 금액을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급여를 받는 직원당 연간 매출 약 100만 달러 비율에 다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좋은 경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휴리스틱입니다. 자원으로부터 좋은 생산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비즈니스의 매출을 성장시켰음에도 비용 기반의 상당 부분이 일정하며 에비타 마진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분기 동안 우리 비즈니스에서 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 달러가 매우 효율적으로 순이익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순이익에 대해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갭 수익성입니다.
갭은 미국의 일반 회계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공개 회사로서 꽤 오랜 기간 갭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비공개 회사로서 우리가 갭 수익성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 벤처 캐피털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대해 별로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갭 수익성을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장에 대해 매우 진지하지만 대출에는 좋은 성장 방식과 나쁜 성장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갭 이익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장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IPO 후 처음 6분기 동안 갭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IPO는 기업 공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핀테크 IPO 코호트 중에서는 그것 또한 비교적 드문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의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갭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도전적이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갭 수익성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일정보다 빠르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잘 올라 있습니다. 좋습니다. 독특한 성장 프로필, 수수료율에 대한 높은 통제력, 건강한 마진을 개척하고 변동 비용을 줄이는 능력, 영업 레버리지,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갖춘 모델을 종합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이 모든 것을 낮은 자본 집약도 모델로 수행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이자 수익에 의존하여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이자 수익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수익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행이 될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플랫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규모와 속도에 대한 우리의 야망이 우리 스스로 모든 자본을 공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플랫폼에 제3자 자본을 가져오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속도감 있게 출시하고 인큐베이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파트너십 중 일부에 공동 투자하고 자본 기반의 중요한 수준의 공동 약속과 탄력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자본 모델이 아니며 무위험 모델도 아니지만 위험에 더 먼 개척지를 밀어붙일 때 우리가 매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잘 확장될 낮은 강도의 자본 모델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 성장, 수익성, 자본 효율성은 모두 훌륭합니다.